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요. 국내장은 시작을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미국장은 시작을 상승으로 시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동성이 큰 시장은 여전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이번 주에 낙폭이 과도했다는 심리가 팽배가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약세장 속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베어마켓 랠리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일 다우지수는 1.05%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06%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역시 0.9%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하반기의 첫 시작을 상승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 또한 간밤에는 많이 진정이 되면서 내려간 모습인데요. 현재 수치는 30에서 조금은 멀어진 모습이고요. 일단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아직은 긴장된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나스닥 시장이 이번에는 상승을 했던 만큼 기술주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들도 좋은 흐름을 가져간 기업들이 더 많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변화를 줄 만큼의 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는 관련된 두 가지 ETF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아쉽게도 대부분 좋지 못한 흐름들을 가져갔던 모습인데요. 지수와 우량주는 올라갔지만 반도체나 자율주행 그리고 2차전지 ETF들은 모두 하락을 했고요. 특히 반도체 테마의 ETF들이 거의 4%에 가깝게 크게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테마의 ETF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모두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분야들은 현재 정말 고점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이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다행히 좋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ETF들은 흐름을 뒤집을 만한 변화는 없었거나 더 좋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 국내장에서 둘 다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오늘도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3,800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약세장이라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특정 구간을 행보만 해도 정말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데 기대는 해보고 싶지만 그게 참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로 큰 이득을 봤던 유명한 투자자죠. 마이클 버리를 비롯해서 현재 시장은 더 크게 하락을 할 거라고 경고를 하는 건지 조언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반기에도 큰 추가 하락을 언급하는 전문가나 기관들이 조금은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클 버리는 이번 조종장은 이제야 절반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남은 절반이 더 하락을 할 거라는 주장이고요. 그건 이미 나왔던 찐 바닥인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3,000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한 반복하면서 증시의 추가적인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월가의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022년 S&P 500 지수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2위로 34%가 3,500선을 언급을 했고요. 1위인 40%는 4,000선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별로 달라진 전망은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우리도 찐 바닥까지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3,000선까지 내려갈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특정 구간을 흘러가다가 마찬가지로 현재 수준에서 올해가 마무리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높은 비중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일단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과 8월에는 다소 증시가 흔들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더 내려간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그 후로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각종 경기 지표들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연말에는 S&P 500 지수가 3,500선에서 4,000선으로 마무리될 전망이 74%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시점에서 나온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봉쇄라던가 전쟁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시장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우리도 꾸준히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지표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 시장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는 큰 상황인데, 그럼 더 하락하고 사면 그만큼 더 이익일 텐데 손해보는 적리식 투자를 계속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말 그대로 가능성이기 때문이죠. 더 하락하면 당장은 손해일 수가 있겠지만 더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득이겠죠. 그리고 적리식 투자는 지수 투자와 마찬가지로 평균을 가져가겠다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투자고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투자를 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해서 마음 편히 평균을 가져가겠다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무늬만 장기 투자자인 분들도 너무나 많은데요. 장기 투자자의 조건은 시간과 분산 투자, 그리고 수익률이 아닌 수량을 신경 쓰는 투자자가 진짜 장기 투자자입니다. 지금 자신이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투자자가 많다는 거고요. 자신이 단기 투자의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단기적으로 계속 시장을 예측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단기 투자자인 겁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고 했다면 장기 투자자는 단기간의 성과를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었냐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적리식 투자를 했을 때가 타이밍 매매를 했을 때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간다는 과거의 백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장기 투자를 선택을 했다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타이밍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수량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하는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적립식 투자가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타이밍을 매번 확실하게 정확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맞춰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지만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사실만 우리는 기억하면 되고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시장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면서 자신의 주장만이 맞다고 떠드는 사람의 말은 역시 그냥 무시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란 사실입니다. 투자의 대가들도 하지 못한다는 타이밍 매매인데요.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투자자들은 100에 99명은 실패를 했고요. 아주 운이 좋았던 단 한 명만 좋은 성과를 가져갔을 뿐입니다. 확률이 아주 낮은 좋지 못한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100%로 성공할 수가 있는 투자 방법은 이미 증명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먼저 좋은 투자 종목을 선정을 해야 하고요. 수익률이 아닌 얼마나 많은 수량을 모아가느냐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적절한 수준의 분산 투자를 하면서 최대한의 장기 투자를 한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했는데 내가 손실을 봤다는 분들은 충분하게 장기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중간에 못 참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손실을 본 거고요. 그리고 왜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냐면 진짜 대폭락장이 왔을 때는 시장이 회복을 하는데 10년이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주식시장이고요. 최소한 10년은 투자를 해야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0년을 참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 10년을 강한 상승장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으로 같은 종목에 투자를 했어도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최대한 오랫동안 하락이나 행보를 한 시장이 투자하는 초반에 있었다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도전하는 의미로 겸손하게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까지는 말릴 수도 없고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인데 적립식 투자가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잘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보기에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잘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만 좋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신다면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주말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